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호흡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코를 통해 들이마신 공기는 코를 지나 기관으로, 다시 양쪽으로 나뉘는 기관지를 지나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폐는 그 내부가 하나의 커다란 풍선처럼 매끄러운 형태로 비어있는 구조가 아니라 폐포라고 불리는 작은 물방울 혹은 포도송이처럼 생긴 구조들이 모여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덕분에 폐는 들이마신 공기와 만날 수 있는 표면적이 더욱 넓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고, 이는 산소의 흡수와 이산화탄소의 배출, 즉 가스의 교환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폐포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지나고요. 그 내부엔 당연히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혈액과 폐포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산소는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야 하고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즉, 산소는 폐포 내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이동하는데, 이러한 기체 교환 과정을 바깥 외자를 써서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은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동-수송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확산의 과정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네요.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는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입니다. 분압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공기의 분자식이 뭔지 아시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운 기억이 없을 겁니다. 공기는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처럼 나타낼 수 없죠. 왜냐하면 공기라는 원자, 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기체들이 섞인 혼합기체이니까요. 이 혼합기체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날 때 공기 기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섞여있는 각각 기체들의 압력, 즉 분압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압의 분은 나눌 분자이고요. 폐포와 모세혈관 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폐포 내부에는 방금 들이마신 신선한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산소의 압력은 비교적 높고 이산화탄소의 압력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폐포 주변 모세혈관 내부에 흐르는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온 상태입니다. 폐포 내부에 갓 들이마신 기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모세혈관 내의 혈액은 산소는 소비되어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진 상태이고 이산화탄소는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진 상태겠지요. 따라서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에 따라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산소는 분압이 높은 폐포 쪽에서 분압이 낮은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되고, 이산화탄소 역시 분압이 높은 모세혈관 쪽에서 분압이 낮은 폐포 쪽으로 확산됩니다. 외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산소는 혈관, 혈액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의 조직과 세포로 운반됩니다. 여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세포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모세혈관들이 구석구석 뻗어 있습니다. 모세혈관 내부를 흐르는 혈액들은 조직세포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합니다.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기체교환 과정은 안, 내, 자를 써서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체교환이라는 뜻이고요. 외호흡과 마찬가지로
분압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혈관과 조직 세포 사이의 기체 압력 차이를 생각해 볼까요? 조직의 세포들은 세포호흡을 통해 쉬지 않고 영양소를 분해하고 ATP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소비합니다. 그리고 노폐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조직세포 쪽은 산소 분압이 비교적 낮습니다. 반면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높은 편이지요. 모세혈관 내부의 혈액은 어떨까요? 이 혈액들은 조직세포로 운반되기 전에 폐를 거치면서 외호흡 과정을 통해 산소는 폐포로부터 받아들였고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배출하였었습니다. 따라서 조직세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산소의 분압이 높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기체가 이러한 분압 차이를 나타낼 때 기체들의 이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분압 차이에 따라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할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체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소와 함께 영양소들도 조직세포로 공급이 되고 이산화탄소와 함께 다른 노폐물들도 모세혈관으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서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하고 이산화탄소와 영양소, 노폐물 등은 혈장에 의해 운반됩니다. 이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된 탓에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피와 관련되어 자주 접하는 용어로 혈액, 혈구, 혈장, 혈청 등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혈액은 우리가 흔히 피라고 이야기하는 혈관 속을 흐르는 붉은 액체를 말합니다. 이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 영양소 등등 다양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이 혈액 내에서 관찰되는 세포 성분들을 통틀어 혈구라고 합니다. 혈장은 전체 혈액에서 방금 이야기한 혈구, 즉 세포 성분들을 뺀 나머지 액체 부분을 의미합니다. 혈액을 따라 흐르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들,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 등 다양한 물질들이 이 혈장에 녹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혈청은 뭘까요? 혈장에는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이 있는데 혈장에서 이 피브리노겐이 제거된 상태를 혈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혈장과 혈청이 똑같다고 말할 순 없지만 지금 우리 교과서 수준에선 피브리노겐에 의한 혈액 응고에 대해선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 두 가지가 헷갈린다면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단순화시켜서 혈장과 혈청 모두 혈액의 액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